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부동산 이야기 2030 독덕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상식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하지만 종종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다음으로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5차례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정확하게는 주택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죠. 제가 이 세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정확히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6차례 역전과 정상화 과정이 있었고 경기 침체는 5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5차례 경기 침체 중 3차례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2차례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죠.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중요한 시그널이고 경기 침체는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금리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는 현재 5.25%입니다. 불과 1년 만에 0.25에서 5%포인트나 인상된 것이죠. 1980년대 이후 어떤 금리 인상기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그 폭은 덜하지만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인상된 상태입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 차례 혹은 2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다만 금리 인상 폭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은 본질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줍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과열됐던 경기가 냉각되고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가 회복되지 않은 채 지속되다 보면 침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즉, 금리 인하의 목적은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책이 나오는 시기는 바꿔 생각하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만큼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가까운 건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금리 인하입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경기 둔화가 촉발되었는데요. 이를 되돌리고자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험성 인하라는 말도 많았는데 완전한 침체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올스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단번에 제로금리까지 인하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2019년은 부동산이 조정기를 거친 시기입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시에는 조정이 아닌 하락장 진입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가까운 금리 인하기는 2007년과 2008년 금리 인하입니다.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는 둔화되었고 연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리먼 파산 직전인 2008년 8월에도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는데요. 당시 금리 인상은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과 묘한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 달 뒤에 리먼이 파산했고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된 것이죠. 이렇듯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기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기 침체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에 있어 아직 보수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 이유가 유동성이 풀린 영향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동성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동성 지표는 M2, 방위 통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은 코로나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그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뿌렸던 것이죠. 당연히 단기간 풀린 유동성은 넘쳐 흘렀고 이 넘쳐 흐른 돈은 각 자산군에 구석구석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물이 차는 밀물대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손쉽게 상승하는 자산에 몸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물이 빠지는 썰물, 특히 간조 시간에는 배를 띄우려면 한참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노력과 힘, 시간이 소모되고 가는 동안 뻘에 갇힐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느립니다. 아니, 증가 속도가 느리다 못해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투자자라면 충분히 물이 빠지고 다시 물이 차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땐 노를 저어봐야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물론 투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존재하고 각자 수익을 내는 역량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자와 사업을 접목해서 이런 불황에서도 높은 수익을 내는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물이 없는데 노 저으면서 엄한데 힘 뺄 게 아니라 다른 투자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